3학년 1학기 때도 사실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했다기보다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고3이 되고 제 수시의 방향성을 조금씩 고민해 가던 도중에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처럼 국어를 정말 항상 1등급만 나왔었는데 수능 날에 갑자기 2등급이 나오거나 이러면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 좀 대비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튜디오샤 아민입니다. 다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지금 고2에서 고3이 되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어떻게 지냈는지 루틴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해요. 우선 제 겨울방학을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수능 준비, 둘째는 수시 방향성을 정하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먼저 수능 준비인데요. 고3이 되고 제 수시의 방향성을 조금씩 고민해 가던 도중에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됐어요. 수능을 볼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에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까지 단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을 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방학 때 저는 오전 8시 정도에는 기상하려고 했었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많이 자고 싶고 늦게 일어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패턴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오전 시간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매일매일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방학이니만큼 30분 정도는 더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알람을 잘 듣는 편이라서 일단 일어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피곤하니까 다시 잠이 좀 드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폰을 봤어요. 일어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제 인스타 스토리 보면서 내가 잠들어 있던 밤에 다들 뭘 하고 놀았나 확인도 하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저는 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제가 가장 편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인강을 보다 보면 교재를 많이 들고 다녀야 하니까 집에서 공부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스터디 플래너 작성하기였습니다. 제가 좀 계획형인 편인데요. 스터디 플래너로 오늘 하루의 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글을 하나하나 퀘스트처럼 풀어나가는 것처럼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어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몇 시간 정도 더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공부했었어요. 국어 공부는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하는 내용들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인강을 들으면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익히려고 했고요. 하루는 기출이나 문제풀이를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김동욱 선생님의 일취월장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글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조금 체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루는 기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뽑아서 푼다든지 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서 내가 익혔던 그 방법을 문제에 적용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시간 관리 또한 초반부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측정하면서 풀었어요. 방학 때는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아점을 먹고 점저를 먹었거든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밥도 주로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동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먹은 거는 그렇게 가벼운 음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수험 생활 중에는 가볍게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할 때는 저는 제가 좋아했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먹었어요. 쉴 때 푹 쉬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공부하는 방 밖에 던져놓고 들어갔습니다. 이 공부하는 방에 들어오면 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물리적인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내신을 예습하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것 둘 다 챙기려고 했어요. 성적을 관리할 때 있어서 관리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예습을 해놨을 때 학기 중에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예습을 하려고 했었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진도를 나가고 그걸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예습하려고 했어요. 정시 같은 경우는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우진 선생님의 개념 강의 시발점부터 아예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교재와 강의를 보고 내용들을 A4 용지에 쭉 정리하려고 했어요. 인강을 다 보고 나면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재 워크북이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풀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더 파악해보려고 했어요. 수시를 준비하는데 정시 수학까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제 성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실성
환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것처럼 제가 평소에 예를 들면 국어를 정말 항상 1등급만 나왔었는데 수능 날에 갑자기 2등급이 나오거나 이러면 다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 좀 대비하고 싶어서 수학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수시 6장이 모두 떨어진다면 걸쳐놔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수학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겨울방학 동안 정시 준비도 하고 수시 준비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영어 시간에 영어 원서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영어 원서 한 권을 다루는 수업이 여러 개였기 때문에 좀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서가 방학 중에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전에는 정시 준비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통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했고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뽑아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좀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교재 워크북 같은 교재를 많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도 점심시간이랑 비슷하게 보냈어요. 맛있는 차려주신 밥을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주로 했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점심시간 때처럼 푹 쉬려고 했습니다. 거의 누워서 보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보다 한 번에 오래 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저녁을 먹고 쉬는 시간도 오래 가졌습니다. 한국사는 이다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보면서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하려고 했어요. 특정 과목에 좀 힘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단 균형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어서 한국사도 사실 엄청 오랜 시간을 들이지는 않아도 되지만 미리미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탐입니다. 저는 생윤 3문이었어요. 생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진도를 이미 나간 상태였어서 개념이 조금 되어 있었어요. 김종익 선생님의 커리를 타면서 개념을 복습하는 느낌으로 많이 했었어요. 탐문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1학기 때 학교에서 진도로 나갔기 때문에 노배 상태였어요. 그래서 윤성훈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하는 식으로 하려 했어요. 도표 같은 문제들은 딱 그 개념 강의에 나오는 간단한 정도만 많이 살피려고 했었고 좀 심화된 도표 문제들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수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수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밤이 되면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밤에 수시 방향성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6장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넣었습니다. 서어서문학과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때 전공을 살리면서 조금 더 대학을 높일 수가 있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만 있었어요. 서어서문학과를 이 두 대학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었고 나머지는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미디어에 관련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어떠한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넣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았고 좋은 학교를 넣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넣는데 얼마나 집중할지 이 6장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도 언론정보학과를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넣기에는 제 성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서울대학교를 넣을 생각은 없었어요. 3학년 1학기 때도 사실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공부했다기보다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할 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공부했던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랐고 서울대 넣을 수 있는 성적이 돼서 넣었던 거죠. 네, 드디어 잠자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휴식하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식사 시간 때처럼 푹 쉬려고 했어요. 그냥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수험생활 할 때 제가 밤만 되면 카톡에 나타난다고 했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절대 밤샘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공부 같은 경우가 다음날의 일정과 공부에 너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뇌가 붕 뜬 채로 공부하는 느낌? 그래서 밤샘 공부는 하지 않고 푹 자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 하루가 끝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겨울방학을 루틴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학 때 공부하기도 싫고 학기 중에 해야 하는데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방학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학기 중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겨울방학을 가치 있게 쓰셔서 완전히 매일매일 공부를 정해진 루틴에 맞춰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앞으로
앞으로의 공부할 때 있어서 지킬 수 있는 큰 계획의 틀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입니다. 사실 방학이면 더 자고 싶고 늦게 일어나고 싶고 늦게까지 놀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일정하게 시간을 유지해서 잠을 자셔야 학기 중에도 적응하기 편하겠죠. 아무리 방학이지만 이 수면 시간 유지하는 데에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저의 하루를 잘 보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은 고3 수험생 생활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3 때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정시하시는 분들도 수시하시는 분들도 모두 가치 있게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기본을 잘 다져 놓는 것이 여러분의 수능 대박 또는 입시에서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입시를 시작하는 이 첫 단추를 잘 꿰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